나머지 세금은 총 10개 따로 목표인 이러면 상당히 힘들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재산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재산세라는 세목도 부동산 세제로서 역시 핵심 세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입문과정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도 역시 좀 신경 쓰면서 확인해 주면은 우리가 기본서 과정 가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는데 개념이라든가 또 적용된 용어들이 많거든요. 한번 정리하면서 자, 재산세 역시 정리하면서 재산세가 뭔지 한번 개념 잠깐 보죠. 개념. 자, 그러면 재산세라는 세금은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용수익 하는데 자, 재산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세 기준일은 세금 부과는 기준되는 날, 과세일은 재산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성립은 과세기준일의 의무가 성립하죠. 그럴 때 이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죠. 그러므로 재산세 정리할 때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에서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재산세라는 세금은 부동산 세제로 보유세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6월 1일 현재란 표현을 쓴 이유도 뭐냐면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해 가지고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에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지만 그 재산의 소유 기간, 보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하겠다. 그래서 현재 present 현재면은 뭐냐? 그 보유 소유 기간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현재 재산을 사용수는 이때의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과세형은 당연히 과세 대상은 재산인데 5가지 물건이 있다. 5개 물건이 있겠다. 확인하겠지만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선박 항공기 5물건이 재산세 과세형 재산. 왜 재산은 상당히 다양한데 재산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5물건이 있더라.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는데 부과된 세금으로서 사용수익의 의미가 되니까 재산세는 응익과세한 자, 우리가 지방세도 응익과세 어떤 사용수익에 대응해서 부과한 세금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응익과세의 성격으로서 재산세라는 세금은 그 물건 자체로 부과하는 물세하고 인정세를 가하면 인세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게
재산세 성격이 되면서 인세무세를 함께 지니고 있다. 자, 그런 재산을 사용수익하는데 재산을 소유한 자,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그 소유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사실상 소유한 자가 재산세라는 세금에 납세 의무가 있겠다.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 의무자의 자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겠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 의무에 있어서도 개인과 법인 구별 없이 재산세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재산세는 그러면서도 이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는 보통 징수에 의한 지방세로서 지자체장이 과표와 세액을 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죠. 그러므로 보서 발부가 이루어지는 세금이니까 가산세하고 가산금 적용이 있어서 가산세는 적용이 없다. 가산금은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럼으로써 보통 징수 방법이니까 가산세 규정이 없죠. 보통 징수가 스타트가 되니까. 그런데 고지서 발급에서 징수가 이루어지니까 소액 종이값을 절감하려고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는 것. 금액이 작을 때 징수를 포기하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겠다. 또한 이런 고지서를 발급해서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제가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매년 부과하니까 직전 연도에 냈던 세금에 비해서 해당 연도에 너무 많은 세부담을 한다면 저항이 심하니까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세부담 상한제로서 서큘레이터 브레이크 시스템 더 이상 오지 마라고 브레이크 잡는 제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도 재산세 무척 중요한 제도죠. 자, 이런 재산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에 해당이 되지만 보통세로서 시군세 자치구세에 해당이 됩니다. 시군세로서 구세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도 정리해드렸죠. 취득세라는 거래세, 행위세는 특광도세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도구를 등록하자 도세구세고 재산세는 시장군수, 시군세와 자치구, 구세에 해당이 된다. 구세. 그러면서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특징적으로 물납 제도하고 분할납부,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를 두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재산세에 해당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제도를 두고 있죠. 따라서 이 재산세만이 갖는 제도도 많고 또한 우리가 보유세니까 그럴 때 이 재산세 시작하면서 이렇게 개설은 꼭 구분해서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데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란 걸 먼저 두셔야 그에 따라서 이 재산세 용어라고 좀 나왔는데 그 용어에 이 5가지 과세 물건의 용어를 정리하면서 과세 대상의 범위하고 설명이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과세는 5번까지 있죠?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죠. 자, 다음에 이런 재산세라는 세금의 이제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 하면은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제가 사실상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 그러면은
원칙이라든가 외외 구분해서 그럴 때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 사실상도 과세 기준인 현재 이제 소유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자, 따라서 이 납세 의무자는 자, 항상 원칙으로 구분하면서 사실상 소유자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자, 이 의무자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지분을 뗀 공유재산, 공유재산에 있어서 또 지분권자가 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분권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예외적인 의무로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정리해 보면은 주된 상속자, 자, 매수계약자, 수탁자, 자, 사업 시행자, 다음에 자, 수탁자서 자, 다음에 사용자에 납부할 의무가 있겠다. 그래서 순서 아닙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납세 의무자 입문을 하면서 이렇게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구분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 이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용자만 좀 확인해 보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그때 공부상 소유자는 권리의 변동이 생겼으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하지 아니하여 원칙을 알 수 없을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사용자는 자, 과세기준 현재 자, 소유권 자,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럴 때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그래서 단순히 보면 보세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그 말은 원칙인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자, 사실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고 확인할 수가 없을 경우니까. 왜 알 수 없고 확인할 수가 없냐? 권리의 변동이 생겼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재산세라는 세금은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다. 자, 그럼 원칙이 6월 1일, 과세기준 현재 사실상 소유하건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론 기본소 과정에 확장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 그 해당 연도에 5월 20일 날, 5월 20일이자면 5월 20일 날 자, 매도자 갑하고 매사 을 갑과 을이 자, 매도자 갑, 매수자 을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5월 20일이 잔금 지급일이다. 잔금집. 우리 일반적으로 보세요. 5월 20일 날 또는 자, 재산세는 6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의 보유기간, 소유기간하고 관계없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5월 20일 날 매매가 되든 4월 달 매매가 되든 1월 달 매매는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5월 20일 날 매매가 됐다면 당연히 산 사람, 매수자가 자, 그 전에 취득한 자가 되기 때문에 6월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을이다 그 말. 을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5월 달에 집이나 땅을 샀다거나 4월 달, 3월 달에 샀다면 해당 연도는 산 사람이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원칙. 그런데 이렇게 권리의 변동이 생겼어요. 사고 팔았는데 네? 자, 이제는 산 사람이 자, 잔금 치를 것이고 판 사람은 권리증 넘겨주겠죠? 그런데 산 사람이 여유 있나 봐요. 그래서 6월 1일까지 자, 이해인데 등기를 안 쳤다 그 말이에요. 뭐 등기를 안 쳤기 때문에 과세권 입장에서는 매매 사실을 모르지. 등기 안 넘어왔으니까. 물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법률에 자, 6월 1일부터 10일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아직은 등기 안 넘어갔으니까 공부상으로는 갑으로 돼 있겠다. 그 갑한테 6월 10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도 안 하면 과세권자가 을 알 수 없잖아요. 자, 을이 등기도 안 쳤지 갑이 팔았다고 신고도 안 했으니까 과세권자는 을 알 수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자, 갑이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파는 사람의 의무가 되는 게 아니라 매매가 됐는데 산 사람이 등기도 안 치고 판 사람이 팔았다고 신고도 안 하므로 을 산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판 사람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많이 되돌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도 역시 유용성이 있고 그랬을 때 너무 깊이 막 따지면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는 중개사님은 이런 걸 참 잘하던데요. 옹경원들 그런 하나의 자, 우리가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너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 규정대로 확인해 가니까 공부상 소유자가 되려면 변동이 생겼는데를 신고를 안 해서 원칙인 산 사람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인데 어떤 사용자냐? 봐보세요.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지금 매매가 됐는데 그러면 잔금 치르고 곧 넘겨줘야 되는데 잔금 못 치르겠다. 권리금 못 넘겨주겠다. 티격태격 분쟁에서 소송 중에 있었다고 그래요. 뭐 소송 중에 있으면 6월 1일까지 바로 소송 판결이 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소송에서 소송 진행 중일 경우에는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을 확인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판결이 안 났으니까. 그런데 판결 날 때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갑이든 을이든 아니면 제3자 병돌이든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 그 사용자가 의무자가 된 거는 미리 통지해야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사용자가 의무자가 될 경우에는
저는 또 나름대로 뭐 정리 확실하기 위해서 사용자 의무자가 되려면 소유권 귀속 문제,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사용자가 되려면 그 규정에 귀속 문제, 소유권 귀속 문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니까 사고 귀 또는 귀하고 사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해서 사귀, 귀사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오래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 시험적으로 틀리지 않으려면 저는 한참 좋아하는 시간인데 사귀죠. 저하고 사귀자 그 말. 공식적으로 아주 선언입니다. 저하고 사귀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개중에 에이 싫어요. 그럼 있겠죠. 그러면은 귀사 귀를 뜯어서 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하고 사귀든지 싫으면은 귀를 뜯어서 하든지 이렇게만 단순히 구분하고 있으면 실수하지 않는데 이걸 이해를 하면서 정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자,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지만 공부상 소유자가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등을 잘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향후에 주된 상속자, 매수 계약자, 수탁자, 사업 시행자 규정도 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고 이제 과세 대상 봐보죠.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 자, 과세 대상은 재산에서 이 5개 물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대상 하면 5 물건 다시 한번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 물건. 그래서 물건의 수도 이렇게 5개로서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 세 번째 요 주택을 크게 강조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 물건. 왜 그러냐면 제가 취득세 과세 물건은 13가지로서 부선광어, 차기입항, 골승, 건종, 이렇게 정리했죠? 비록 등록 면허서는 등록행위 그 자체가 대상이고 근데 재산세는 5 물건이지만 토, 건, 주, 선, 항 이렇게 5단어 정리되죠? 그러면은 토, 건, 주, 선, 항 이렇게 밋밋하게 하면 오래 인지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주택을 더 강조하니까 말은 대상에서 주택을 빠뜨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정해진 토, 건, 주, 선항은 너무 밋밋하니까 주를 좀 강하게 액센트를 주면서 토, 건, 주, 선항 주를 좀 액센트 강하게 하면서 토, 건, 주, 선항 이렇게 정리하면서 구분하면 재산세 이 대상을 정리할 때 토건주 선은 왜 중요하냐? 재산세 시작을 하면서 마무리할 때까지 재산세는 저는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주택분 재산세가 있고 선박 항공기의 기타분 재산세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 항공기의 기타분 재산세로 구분이 됩니다. 한 번 다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이 된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자, 이 토지분의 토지, 건축물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이 범위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하고 똑같습니다. 범위가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면 토지하면 모든 토지였죠. 모든 토지, 공간법에 따른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된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했고,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 시설 등을 건축물,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에 불문하는 모든 배가 선박,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한 항공기 등을 항공기라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하면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한다.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니라 재산세의 주택하면은 주택법상의 주택으로서, 뭐 주택법의 주택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도 공화지도 구조로 된 건축물 땅을 주택이라죠. 그래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 게 주택은 주택이니까, 재산세의 주택분의 주택은 왜 주택법의 주택을 쓰냐면 단순해요. 대표적으로 별장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별장을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해서 주택분의 재산세를 부과해서 주택분의 주택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주택은 토지나 건축물의 범위에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이 제외된다는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빨간 잘 쓰질 않는데요. 그래서 자, 토지, 자, 집의 땅. 자, 그런데 이게 주택이고 이게 상가입니다. 상가. 자, 그다음에 상가 건축물 노란색. 자, 집의 주택건 주거용 건축물. 자, 그럴 때, 자, 이 땅 토지분 재산 대상, 건축물은 건물분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집의 땅 빨간색, 집의 건축물 노란색은, 집은 땅하고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기 때문에 빨간색 집의 땅이지만 토지분 대상이 아니고, 집의 건축물은 건축물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독립된 대상으로 주택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면서도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 지금 크게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분, 건물분, 주택분의 토지와 건축물 범위는 주택이 제외가 되는데 대상서 제외가 아니라 토지, 건축물 범위에 제외가 된다는 것. 이런 걸 확인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독립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주택의 구분에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한계를 어떻게 하냐.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 그랬을 때 주택은 독립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의 구분 및 그 범위가, 주택의 구분은 자, 우리가 세법상 겸용주택의 판단이다 그 말. 겸용주택.
뭐 겸용주택의 판단인데 우리가 실생활 하면서 뭐 더 많이 접하는 게 뭐냐면 상가주택. 겸용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유해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건물 주택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세말로 이렇게 상가주택, 상가하고 집하고 같이 있는 건물, 이게 겸용주택으로 세법상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 하면서는 뭐 상가주택, 주상복합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세법상에서는 겸용주택이라고 한다. 그에 대한 재산세세 겸용주택의 판정이 있어서 주택으로 되면 주택분, 만약에 주택에 해당이 되면 주택분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고 통합해서 주택부가 가고, 만약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토지는 토지분, 건물은 건물 재산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구분비는 그랬을 때 이런 재산세의 겸용주택의 판정은 한 동의 건물과 한 구의 건물, 오히려 한 동의 건물과 한 구의 건물의 규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요 뒤에 문장은 공통이거든요. 한 동의 건물에 있어서 주거와 주거 유해용도로 함께 사용된 경우, 한 구 건물에 있어서 주거와 주거는 함께 사용될 경우에 있어서 한 동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겠다. 한 구 건물은 주거와 주거 유형대로 사용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전체 면적의 50%,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규정으로 가는 게 지금 이번 시간이 아니라 재산세 겸용주택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의 규정과 한 구의 건물의 규정이 다르다는 거. 그럴 때 한 동과 한 구의 구분이 중요한데, 이때 이 동은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인 건물을 한 동이라고 하고, 한 구는 개별 건축물 형태의 한 구라고 하는데, 그럴 때 한 동, 한 구를 구분하니까 이 한 구를 우리 일반적으로 상가주택 하면은 한 구, 이런 개별 건축 형태를 한 구라고 하는데, 3층 건축물에 1층은 식당, 2층은 주택, 3층 주택. 그래서 아래층은 상가, 2층, 3층은 주택. 이럴 경우에 이런 개별 건축 형태의 한 구 건물로서 전체 면적의 주거인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한 구 하면 3층 건축물에 1층 식당 지글지글 고기볶아, 2층은 주택 커거라, 3층도 커거라, 커거는 소리가 절반 이상이면 커건소를 본다. 이렇게 연상하고 있어야 재산세 겸용주택의 범위의 판정이 쉬워집니다. 시험적으로 잘 나온 규정인데 규정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 시험적으로 나왔을 때 순간으로 한 동의 건물의 규정인지 한 구의 건물의 규정을 놓치면 뒤바뀌거든요. 그럴 때 한 구에다가 초점을 두고 항상 정리할 때 한 구 건물은 3층 개별 건축물, 1층은 식당, 2층은 주택, 3층 주택,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분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그 의미는 이런 거요. 자, 이런 주택은 도움 대상이 되니까 그 집에, 자, 빠른 땅, 집의 부속 토지의 경계, 지적도면상, 지적정부상에 경계가 명백하면 구분되는데,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하다를 부속 토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의 10배가 중요하거든요. 이럴 경우 그 경계를 명확해서 사용하라, 그 말은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면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땅을 부속 토지로 봐서 부과하겠다. 실제 10배를 소유하겠는 게 아니라 재산세를 부과할 때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땅을 부속 토지로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10배도 제가 아직 우리가 공부하면서 양도 소득세를 하면서 정리해야 되니까 바닥 면적에 우리가 10배를 따지는 경계가 명백하죠. 그 명백하지 않으니까 경계 X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X를 이렇게 적게 표시하지 말고 우리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 양손 X 표시 하죠? 양손 X 표시하면 손가락 몇 개예요? 10개죠? 10개. X 하려면 한 손 안 되잖아요. 한 손 더 크로스 해야 되죠? 이렇게 정리하면 10배가 정리가 돼서 아마 우리가 취득세도 나올 겁니다. 이미 홍보전 취득세라든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 소득세 규정과도 구분을 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가 경계 X는 바닥 10배 등을 부속지에 있는 걸 구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우리가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상까지 구분해 봤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명할 내용 더 있습니다. 하지만은 입문과정의 틀에서 재산세에 대한 기본을 좀 하고 있으니까 구분하면서 봐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재산세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입문지만 틀어야 됩니다. 토지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